그럼 지금부터 제2회 충북대학교 토론대회 논과 결승전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결승전 경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결승까지 온 여기 우박 논박 팀과 다이아 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 대회의 문제는 대리모 출산을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입니다. 찬성 측 토론자는 다이아 팀 김지원 학생과 이수민 학생이며 반대 측 토론자는 우박 논박의 박지영 학생과 우재준 학생입니다. 토론은 인론과 확인 질문을 각각 2번씩 진행한 뒤 자유토론과 최종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인론과 두 번째 인론이 끝나고 각각 2분씩 작전 시간이 주어집니다. 모든 토론의 단계는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진행되며 20초가 남았을 경우 이 종을 타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팀 제1토론자의 인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네, 반대팀 인론 시작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찬성팀 인론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이아팀의 찬성 측 첫 번째 인론을 맡은 김지원입니다. 인론에 들어가기 앞서 문제의 용어 설명 및 재정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대리모 출산은 여성 자신의 자궁을 통한 임신 및 출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행해지는 인공수정의 한 방법으로 제3의 여성인 대리모가 임신과 출산을 대신하게 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법적의 의미는 우리나라가 제정한 법률로서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하며 허용의 의미는 법적으로 대리모에 관한 행위가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로 용어를 재정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찬성 측 인론 시작하겠습니다. 대리모 출산은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장으로 첫째, 불임 부부의 행복 추구권을 존중해야 한다. 둘째, 인간 스스로 자기 주체성을 가지며 그에 따라 행복해질 수 있다. 셋째, 대리모 제도 합법을 통해 대리모 여성과 아이 모두 보호해야 한다. 넷째, 대리모 제도는 불임 부부에게 생물학적 관계를 갖는 아이를 가지는 기회이다. 총 4가지 주장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장은 첫 번째 토론자인 제가 발표를 하고 그 다음 주장은 두 번째 발표자인 이수민 토론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모 출산은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불임 부부의 행복 추구권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개개인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불임 부부가 혈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 즉 행복할 권리를 침해 나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불임 부부의 수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마냥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불임 부부는 2006년 14만 8천 명에서 2010년 18만 4천 명으로 5년간 약 3만 6천 명, 24.4% 증가하였고 연평균 불임의 증가율은 5.8%로 나타났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불임 부부는 약 140만 쌍으로 추정되며 기혼 여성의 불임률은 13.5%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혼자의 결혼 시기가 점점 더 늦어지고 있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환경 호르몬으로 난소 기능 저하, 배란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난소나 자궁의 문제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인한 임신의 위험성 등으로 불임 부부는 점점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불임이란 더 이상 소수에 인해서 일어나는 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더욱더 불임 부부 문제에 대해서 하루빨리 법제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둘째, 인간 스스로 자기 주체성을 가지며 그에 따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생명의료 윤리 4가지 원칙 중에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자율성이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계획에 따라 행동 과정을 결정하는 행동 자유의 한 형태입니다. 그렇기에 대리모 여성은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대리모가 될 수 있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에 의거하여 대리모 여성은 신체의 자유를 가집니다. 또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공리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대리모를 의뢰한 여성은 대리모 제도를 통해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의 탄생으로부터 행복해지게 됩니다. 궁핍한 여성은 그들이 가난으로부터 구제되는 마땅한 사회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대리모 출산의 대가로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받음으로써 단기간에 취약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여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대리모를 의뢰한 자와 대리모인 여성 모두가 자신의 주체성을 통해 행복해지는 공리주의의 원칙을 따르므로 대리모 제도는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주장을 정리하자면 불임 부부와 대리모에게는 자신들만의 주체성이 있고 자신들이 그 주체성에 의한 선택권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모 제도는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입론을 맡은 김지원이었습니다. 네, 찬성팀 제1토론자의 입론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에 대해 반대팀 제2토론자는 확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네, 반대팀 제2토론자 오재준입니다. 먼저 찬성팀 입론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지금 상업적 대리모에 대해서 찬성하고 계신 겁니까? 네. 그렇다면 상업적 대리모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를 상품화하기 때문입니다. 네. 말해도 될까요? 예, 네. 저희가 물론 아기가 거래된다는 것 자체가 아기를 물건으로 보고 돈이 오고 간다는 거에 대해서 거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상업적 거래를 일반 브로커들이나 암암리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라가 법제화해서 어떤 국가 기관에 의해서 통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에 혹시 보상과 거래에 대한 그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길을 가다가 현수막에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그런 현수막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사례금이 나와 있는데 실제 목격자가 목격자 진술을 할 생각이 없었지만 사례금을 준다는 그 문구를 보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해서 뺑소니 사건이 해결이 되었고 그렇게 따지면 피해자 가족이 너무 그게 고마워서 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럼 그거는 정말 진술을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는 보상의 의미로 돈을 드린 건지 그거를 거래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결이 됐으니까 결국 이건 보상 거래가 일종의 긍정하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장기 매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장기 매매와 이 대리모 제도는 아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기 매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대리모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근데 장기 매매는 이제 장기 매매는 사람을 아예 근본적인 게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기 매매 속에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중국의 인신 매매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대리모 자체는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국가적인 기관이 개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같은 논리로 네, 시간 관계상 확인 질문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확인 질문에 의한 답변은 좀 명료하게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대팀 제1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아까 제 실수는 먼저 사과드립니다. 네, 제1토론자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의학기술 발전에 앞서서 생명윤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 중 하나가 대리모인데 오늘 토론에 앞서 저희 역시 논제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의 논제는 인터넷에서 출처를 따온 그런 자의적 문장이 아닌 대사전에 애초에 주최 측에서 개최한 문장입니다. 대리모란 임신이 불가능한 여성을 대신하여 임신의 전 과정을 대신하는 여성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출산을 담당한 여성은
계약에 명시된 대가를 받고 이것을 의뢰한 사람은 아이의 부모라는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제시된 논제는 바로 대가를 주고받는 대리모의 합법화에 대한 찬반 여부이며 저희 팀은 이에 대해서 윤리적, 법리적, 그리고 사회적, 의료보건학적 네 가지 측면에서 반대적 견해를 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윤리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리모 계약은 여성 신체인 자궁과 태어나는 아이가 거래의 대상으로 간주되므로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거래될 수 있는 것이 있고 거래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리모 계약에서 아이는 계약 이행의 결과로 만들어진 상품이라는 객체로 인식되게 됩니다. 이는 현대 과학에서 생명윤리의 근간인 칸트의 정언명령, 즉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납니다. 설령 대리모 출산이 불입 부부의 문제 해결 획기적인 방안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한 계층의 연령, 성별,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면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법률적 측면과도 연결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리모는 사회빈곤층 여성계층을 착취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여성을 등급화하는 거대 자본시장이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상업적 대리모는 금전적 지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리모 여성은 자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불임부부와 권력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대리모 제도에 대한 사회적 수용태도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은 2004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 금전적 대리모, 비금전적 대리모 모두 압도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정서상에서도 대리모 제도는 맞다고 볼 수 없으며 어떤 이들은 대리모는 하나의 본인의 자유선택에 의한 노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노동을 사회적으로 정당한 노동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 시각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예노동은 우리는 정당한 사회적 노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노동이라는 개념의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둔 윤리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대리모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는가의 여부는 대리모 합법화 자체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는 인간의 신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리모가 스스로 자발적 대리모를 택한다 하더라도 대리모 계약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위반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리모 합법화는 대리모를 통해서라도 혈연을 만들어야 하겠다. 이러한 사회에 조장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건학적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역시 대리모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리모는 불임부부의 신체를 치료하는 관점이 아니라 타인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또한 대리출산은 자간증, 즉 임신성 고혈압 및 모성 상황과 같은 대리모의 건강상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바 생명권을 담보로 하는 것은 의료윤리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모 계약은 임신기간 동안 형성되는 대리모와 태아 사이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인위적 및 강제적으로 차단하여 태아의 인격 형성을 도외시하며 대리모의 심리적 후유증을 남기게 합니다. 태아가 모체에서 성장하는 과정은 단순한 육체적 발달이 아니라 모체와 긴밀한 보관과 애착 형성이 이루어지며 이는 태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현상을 계약에 의해 잘라낸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대리모 합법화는 윤리적 문제, 사회적 혼란, 의료보건학적 문제 발생, 또한 기존의 사회적 관념과 법률 해석을 고려했을 때 올바른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대리모 합법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반대팀 제1토론자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자, 찬성팀 제1토론자는 입론에 대한 확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네, 확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리모는 여성의 자궁을 도구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대리모 제도는 여성의 자궁을 도구화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대리모 제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죄송해요. 마이크 넘겨왔다고 들었는데 한 번만 더. 대리모 제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나라들은 모든 대리모 여성을 상품화, 도구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최근 2015년 11월 1일 뉴스, 되게 최근적인 뉴스를 발견했는데 인도가 상업적 대리만을 했다가 그것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아기를 낳기 위한 아기 공장처럼 이용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철폐하는 법안을 진행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유하는 바입니다.
인도의 아기 공장 같은 경우가 말씀이 나와서 하는 이제 말인데 인도의 한 여성의 인터뷰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동영상에서는 그 인도의 여성이 자신의 몸이 상품화가 되고 도구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몸을 이용해서 나는 내 몸을 통해서 그 불임 부부의 간절한 희망인 아이를 탄생시켜줬고 그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인도 그 자신 여성이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먼저 저소형까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동영상의 출처는 어디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 동영상은 제가 그러니까 동영상을 기사화한 것을 보고 말씀드린 거여서 그 기사가 어디 기사 건지는 생각이 안 나 죄송합니다. 제가 출처를 물어보는 것은 우리나라가 예전에 성매매 특별법이 발언됐을 때 인터넷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마스크를 낀 채 우리는 성매매를 하고 싶다. 우리 신체의 자유를 이용해서 남성들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면을 내면을 살펴보면 포주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여성이 과연 자발적으로 인터뷰를 했을까요? 그 여성이 가난한 여성들의 돈을 벌기 위함인데 어떠한 기업과의 압박에 의한 인터뷰가 있었다고는 전혀 구하지 않는 것인지. 그렇다면 다른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아까 그 보여주신 그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이면 현재 2015년인데 11년이나 지난 지금 그 자료가 그 부정적 인식이 있으셨다고 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게 과연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역시 2011년 자료를 살펴봤는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찾지 못했지만 지금 찾았는데 거기서도 불임 환자 및 간호사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 시술에 대한 찬성률을 조사하였음에도 전체 응답자 중 8.2%만 나타나 어쨌든 짧게 얘기하면 반대 의견이 더 많았고 네, 시간 계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 때 좀 더 활발하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양 팀은 2분간의 작전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자들은 주장 및 쟁점 사항을 정리해 주시고 작전 시간이 끝나면 찬성팀 제2 토론자의 입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작전 시간이 끝났습니다. 토론자들은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인론 순서에 이어서 두 번째 인론 순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팀 제2 토론자는 인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인론을 맡은 제2 토론자 신소재공학과 이수미입니다. 인론을 발표드리기에 앞서
반대 측 첫 번째 입론에 대한 찬성 측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타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리모 제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아이를 갖기 위한 방법으로는 입양, 자궁 이식 수술, 근본적인 불임 시술과 마찬가지로 대리모 제도 또한 그 방법 중 한 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금부터 찬성 측 세 번째, 네 번째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대리모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대리모 출산에 관한 명확한 제재나 규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대한의사협회의 윤리지침 제56조 의사는 금전적 거래에 있는 대리모에게 인공수정이나 수정량 삭상 등의 시술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많이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난자와 정자의 매매는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대리모 시술에 대한 법은 제대로 규제되어 있지 않아 대리모 시술이 실제로 행해져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모 시술은 브로커들을 통해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으며 브로커의 힘은 불법적인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브로커의 힘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의뢰인 부부, 대리모 여성, 아기 모두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만약 대리모 출산을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불임 부부들의 자기 보존 욕구와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여성들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망을 피하고자 더욱 음성화되어 버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리모 출산이 음성화되어 버릴 경우 그에 대한 타악과 부처가 더 곤란하게 되어 결국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리모 제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그 부분도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적인 판단도 모호한 상태에서 이 상태를 그대로 두기에는 대리모 여성, 불임 부부, 아이 모두가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대리모 제도를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이 사회를 방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모 제도 합법화를 통해 이 국가가 나서서 전 국가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전 국민들의 관심을 받아야 하고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주장입니다. 불임 부부에게 대리모 제도를 통해 생물학적 관계를 갖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회이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많은 불임 부부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불임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존재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핏줄이 대를 잇는 것을 중시 여기는 혈통주의 사회입니다. 둘째로 유교 사회로 인한 강한 가족주의 의식을 가진 사회적인 풍토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은 친권, 부양, 산속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혈연주의 관계로 인해 대리모 제도가 더욱 각광받는 것입니다. 물론 불임 부부에게 대리모보다는 입양을 더욱 권하고 싶지만 아직 혈연주의 사상이 팽배한 우리나라 정서상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남아있습니다. 그 예로 불임 부부가 점점 증가하는 현 시점에도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가 한 해에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이 많지만 대리모를 통해 자신의 유전자를 가지는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권장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입양을 강요할 수는 없고 그들에게도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임 부부에게 생물학적 관계를 갖는 아이를 가지는 기회를 앗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찬성팀 토론자의 두 번째 입론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반대팀 제1토론자의 확인 질문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네, 다양한 의견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은 거래가 오갔을 때 대리모는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에 따른 아이는 얼마이죠? 얼마 정도라는 게 금전적인 예, 가격을 본인이 생각할 때 가격을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저는 딱히 그거를 가치를 매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그 입장이 한 번도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 되어본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아직 그런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만약에 그런 금전적인 보상이 오고 간다면 그것은 두 사람이 아니면 국가가 개입해서 그것을 보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랑 연계되는 건데요. 네. 얼마를 정할 수 없다가 바로 가치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적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람이 생기는 탄생권 그리고 여성의 신체권을 이용한 것을 가격을 매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가격을 매긴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가격을 매긴다고 생각하면 뭐 물론 상업적인 대리모를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업적 대리모도 물론 존재하지만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도와주는 이타적 대리모도 존재합니다. 남을 위해서 꼭 남이 아니라 자기 가족 중에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가족이 존재한다면 내가 여성으로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그 마음만으로도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타적 대리모는 시간이 없어서 자유토론으로 먼저 넘기고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입양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보내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만약 대리모가 합법화됐다고 가정이 됐을 때 불임 여성의 선택권을 좁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댁에서 너는 대리모 제도가 있는데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라는 압박에 의한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과연 자율적에 의한 말씀하신 자유선택권일까요? 자율적인 선택이라고 당연히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 압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꼭 행해진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장치를 만들어서 합법화해서 더욱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또 아까 통계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본다. 만약 당신이 불임 부부라면 아이를 입양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입양을 할 거라고 자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측면에서 국민의 이중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토론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팀 토론자의 확인 질문까지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반대팀 제2 토론자의 입론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네, 반대팀 제2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하는 입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업적 대리모가 허용한다면 이제 돈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임이 아닌 신체적인 위험을 회피한다던가 사회적 경력을 유지 그리고 뭐 미용이나 임신, 출산 과정에 따르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불임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대리모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인도와 태국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곳은 이제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하고 택했던 곳이죠. 그러나 이제 올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부터 이를 설명했습니다. 대리모 출산 남용, 임신매매, 대리 출산하기 유기 및 국가 이미지 실추 등의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리모 합법화의 폐해를 잘 보여준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인도와 태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대리모 계약이 허용되는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경우만 허용을 해야 될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오히려 대리 출산 의뢰인이 대리모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등 대리모 허용 국가에서 해외로 대리모 원정을 많이 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리모를 양성화시킨다고 아까 대리모를 금지하면 법망을 피하고자 음성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대리모를 양성화시킨다고 불법 대리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모 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상업적인 대리모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 조건들에 걸맞지 않은 여성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캥기는 것들이 있는 그런 의뢰부부라면 더더욱 음성적인 시장을 찾아가야 되고 음성적인 시장에 여러 가지 이익 관세들이 개입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건 더 컨트롤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가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윤리나 사회적 가치는 역사에 따라 변할 수가 있지만 문제는 어떤 변화가 바람직하느냐입니다. 어떤 사회 집단을 가더라도 인간에 대한 존엄성은 언제나 지켜져 왔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회를 우리는 문명하는 사회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리모, 특히 상업적 대리모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수밖에 없는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가 없고 아까 장기매매 이야기가 나왔었죠. 수단의 목적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 매매, 아까 전에 뭐 브로커라던가 장기 판매자라던가 장기 구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고, 이건 근본적으로 단지 사회에서 금지가 되었다는 것 뿐이지, 근본적으로 그 사건에 국한해 보면은 당사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이 장기 매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어떤 목적에서든 재화로 치환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리모를 허용하게 된다면 이제 임신기관과 탄생 및 출산을 통해 형성되는 애착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더구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입양과는 달리 대리모를 통한 자손의 획득은 일반 사람들이 가치관에서 윤리적으로 껄끄러운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부가 아이를 바라볼 때 편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만큼 가정 해체의 위험성이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실제 예로 존재하는데요. 실제 예로 우리나라에서도 판례로 존재합니다. 네, 시간 계산 자유토론에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팀 제2토론자의 임명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팀 제2토론자의 확인 질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대리모 제도가 윤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측 맞습니까? 일단 그런 점이 있고, 가장 근본적으로 대리모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입양을 권고하시는 입장이신 겁니까? 입양을 권고하는 입장이라고 말하기는, 일단 입양이 대리모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확실한 대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부인 부부에게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정확한 대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비판이라는 것 자체는 대처 방안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대처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수준에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자료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온갖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필요한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자료들을 손에 넣고 그런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용이 된다면 그것은 사회 전체의 비판과 감시 능력을 확장하는 것이고, 이것은 절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측의 입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부인 부부는 어떤 방법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불임에 대해서 정복된 것이 없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임 치료 기술 같은 것들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건 최선책을 찾는 것이죠. 대리모는 최후의 선택으로 남겨놓아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최선책인 치료 기술을 발전시킨다거나 아니면 입양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다른 차선책들, 최선책들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이신 겁니까? 그 최후의 경우에는 대리모가 아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모는 애초에 그 첫 단계에서 걸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에 대해서 대리모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자유토론 시간에 나머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임명 순서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자, 자유토론에 앞서서 양팀은 2분간 작전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자들은 주장 및 쟁점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전 시간이 끝났습니다. 토론자들은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자유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유토론은 10분 동안 찬성팀과 반대팀이 자유롭게 교차하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어진 논제에 입각해서 같은 쟁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 등 토론 예절에 어긋나는 언행은 삼가길 바랍니다. 사회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발언할 팀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까 자유발언에서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반대측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인론 때 하지 못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인론 두 번째에서 우리나라는 혈통주의 기반이기 때문에 대리노를 합법화한다고 하셨는데, 예,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습니까? 혈통주의이기 때문에 대리모 제도를 합법화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혈통주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려해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리모가 합법화된다는 것은 대리모의 타당성을 부여된다는 건데, 이것이 부계혈통 중심에서 대리모 출산을 강요하는 불임 여성에게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죄송한데 발음이 네, 교정기를 끼고 있었고요. 네, 대리모가 합법화되었을 때 그럼 대리모 자체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부계혈통 중심에서 대리모 출산을 강요당하는 불임 여성에게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생식 능력이 있는 여성과 불임 여성 간의 계층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압박은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너는 반드시 우리 대를 잇는 아이를 낳아야 해. 이런 압박은 흔히들 들어볼 수도 있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지 않은 말씀 그대로 혈연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차라리 불임 부부의 해결책은 오로지 대리모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좀 더 건강하고 건전한 분위기로 바꾸어서 입양 같은 다른 대안도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을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방금 같은 예시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너는 꼭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해 라는 그런 압박이 있을 수 있는 것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라도 대리모 제도가 합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임 부부의 경우 자살을 생각하고 실제로 시도하는 불임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자신의 혈육을 탄생시키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간과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도 아까 장기매매를 말씀해 주셨는데 장기매매가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장기매매가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더욱 음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리모도 불법화시키면 더욱 음성화되고 반대측에서 말씀해주신 대리모의 인권 문제나 건강 문제 같은 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어머니와 가족 혈연주의 문제와 이제 장기매매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찬성측의 생각이 있는데요. 사건을 해결하는데 전과 후 중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불임 부부의 대리모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며느리가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압박으로부터 자살까지 생각하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대리모 제도도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되게 임변식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선택에 대해 지금 약간 논점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 얘기는 저희가 그치는 거 어떨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대리모가 아이를 낳고 안 낳고를 선택하는 분위기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논점이 이탈될 것 같아 다른 주제로 또 말씀을 드리면 대리 출산의 최종 희생자는
결국 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 출산을 위해 아이는 출산되자마자 임신기간에 있었던 모체와 태아 간의 유대관계를 아이의 의지와 관계없이 계약에 의해 단절되고 거래의 대상이 됩니다. 출산을 서비스 상품으로 간주하는 것은 인간의 개체로 보는 것이며 저희가 계속 주장해왔던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기 앞서서 방금 그러면 그 대리모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정체성 혼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실제로도 많은 논문이 있고 모성관에서 그러니까 모체가 아이를 품었을 때 생기는 정서적 유대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네, 그것을 아이는 모체와의 교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실은 출산권이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적일 뿐만 아니라 바이올로지컬하게 바라보더라도 어미가 10개월 동안 체내수정의 장점이기도 한 것이 유대적 관계를 사실은 대리모 출산은 인위적으로 끊는다는 점이 또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반대 측에서 대리모 대신 해결 방안으로 내놓으신 입양도 똑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입양하나 대리모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나 정체성 혼란이나 그런 문제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입양은 왜 되고 대리모 아이는 안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입양에 대해 말씀드리면 입양은 사실 보통 왜 입양이 됐는지 보면 10대라든지 어쩔 수 없는 임신에 의해 태어난 아이를 키울 수 없기 때문이라서 이미 태어난 사람, 그 인간에 대해 최선한 선택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리모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아까 인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도나 태국 같은 경우에 현재 대리모가 합법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합법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 아기공장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인도에 같은 경우 대리모 합법 법안을 보면 21세 이하 45세 이상 여성들은 대리모가 될 수 없고 일생에 걸쳐 3번 이상 대리모를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을 뿐이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이나 만약에 이를 어길 시 강력한 처벌 등의 내용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창성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교육을 하고